87세에 골프도 칩니다. 그런데 10년 전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몸이 굳어서 한참을 앉아 계시나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은 제가 알려준 대로만 했더니 90%나 좋아졌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1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몸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떠도는 민간요법은 가짜뉴스가 많으니 무시하세요. 대신 다음 7일 동안만 이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첫 3일 만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를 덩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제도 먹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몸의 내 부분은 잘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87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제 건강 비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곧 그 숨겨진 비밀을 모두 공개할게요. 평생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은 4곳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4곳만 잘 관리해도 몸이 10년은 젊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머리, 피부와 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 환자 중에 81세 김영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요즘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이름을 자꾸 헷갈려서 큰 손주 이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해외의학 모임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김영자 할머니의 머리 피부와 등을 만져보니 머리 피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했어요. 머리 피부가 말라있고 피가 잘 안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요.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이 많아서 뇌로 가는 피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머리 피부가 딱딱하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를 통해 머리 피부로 가는 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하루 5분만 해도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천 번 봐왔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 관리만 잘해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김영자 할머니에게 4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목욕할 때에 낀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로 등을 살살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래된 각질도 없어지고 피도 잘 돌아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뜨거운 물보다는 살짝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둘째, 머리 피부를 5분만 마사지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동그라미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귀 주변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아요. 이 방법이 특히 중요한데요. 머리 전체를 마사지하면 내려가는 혈류량이 3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이에요.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만 해도 등 근육이 풀려요.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만 해도 충분해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머리 피부 마사지를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3%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머리 피부로 가는 피가 좋아지면 뇌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2주 후 김영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손주들 이름이 훨씬 잘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5 손주 이름을 모두 기억해서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사줬더니 손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손주들도 알아챘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닌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피순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런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도와왔습니다. 제 환자 중 87%는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머리 피부 마사지와 등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발입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이민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진료실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주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다음 달이 손주 결혼식인데 신랑 아버지로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어쩌나 싶다고 하셨죠. 이민호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혀있고 발바닥 피부는 말라서 갈라져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해서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니 그냥 씻고 말리는 정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신경끝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끝이 있어요. 이는 몸의 어느 부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속장기 건강까지도 발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체 구조에서 발은 작은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발의 움직임이 다리의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 50년 의료 경험으로 볼 때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아픔, 허리 아픔, 심지어 어깨 아픔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제가 해외의학 모임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민호 어르신에게 4가지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사람 몸 온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가 잘 돌고 피로가 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물에 소금 1숟가락을 넣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것은 옛날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인데 소금의 좋은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피가 잘 돌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문지르면 돼요.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사지만으로도 내 몸속 장기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하루 5분만 해도 신장과 관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내 몸속 장기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셋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말리세요.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는 축축하게 되기 쉬워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세균 감염을 막으려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발가락 사이의 작은 습기가 온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니 믿기 어렵죠? 하지만 곰팡이 감염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발에 기름기가 있는 크림을 바르고 푹신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바닥에 바셀린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발을 보호하고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크림이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바셀린이나 올리브 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비싼 제품보다 오히려 이런 단순한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효과가 더 좋아요.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의 85%가 3개월 이내에 무릎 아픔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바로 효과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3개월 후 이민호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더 이상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해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안 아프다고 하셨어요. 손주 결혼식 때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갔고 축하춤도 추셨대요. 3개월 전만 해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이민호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공원도 한 바퀴씩 돌고 계신데요. 결혼식장에서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닌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인 발의 피순환과 신경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제 환자 중에 84세 박명자 할머니는 발 관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혈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 근육이 활발해지면서 피순환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주치의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약을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해야 해요. 하지만 발 관리로 인해 양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발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건강한 발이 건강한 몸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에 76세 장승민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약용량이 점점 늘어나 걱정이 많으셨죠? 장승민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을 검사해보니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곳이 막히면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모르셨을 놀라운 사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온몸을 순환하는 피와 노폐물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고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저는 장승민 할아버지에게 4가지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접히는 부분을 꼼꼼히 씻고 말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아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바지는 피하세요. 통풍이 잘 되고 피가 잘 도는 옷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잠잘 때는 널널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3분만 해보세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무릎을 양쪽으로 펴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침대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허벅지 안쪽이 접혀서 습기가 차기 쉬운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염증과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 개월 후 장승민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더라도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 중 90%는 2주 안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그리고 밤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기관지가 약해지나요? 매년 감기약을 달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주목해보세요. 당신의 감기 원인이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황미경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매년 봄가을 환절기만 되면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해 늘 마음이 아프셨죠. 특히 유치원 다니는 손주들이 옮겨오는 감기는 꼭 할머니에게도 얽맞다고 합니다. 황미경 할머니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림프절이 부어 있었어요.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쭤봤더니 그냥 씻기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놀라운 비밀.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에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발생률이 63% 낮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드랑이 관리가 중요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저는 황미경 할머니에게 4가지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향이 강하거나 화학 성분이 많은 비누는 피부를 자극해서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비누칠을 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비누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겨드랑이는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인데 이곳이 축축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든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잠시 바람을 쐬어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림프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셋째, 아침에 2분만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해요. 겨드랑이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 미국 면역학회 저널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도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약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6개월 후 황미경 할머니에게 기적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봄과 가을 환절기에 감기를 한 번도 앓지 않았대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감기약도 더 이상 챙겨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더라도 최소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 중 82%는 감기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관리법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씻고 말린 후 2분간 가볍게 마사지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월요일은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은 발,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놀랍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선생님, 너무 많아서 다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 기억력도 안 좋은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관리법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같이 자주 보는 곳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메모에는 아주 간단하게 올, 머리, 수발금, 허벅지, 겨드랑이라고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는데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게다가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박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환자 중 92%는 첫 주에 이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5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1시간씩 운동하려고 계획하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5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5분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9세 김용수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 중이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관리법이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약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김용수 할아버지에게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 관리법을 병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에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후 김용수 할아버지가 주치의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치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 용량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발 관리와 허벅지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 마사지도 열심히 했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첫 주에는 몸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2주만 참고 계속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제가 87세가 되도록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달라진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혜를 덩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